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요.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었죠. 김복준 의원님. 예. 지난 4월 25일 날 04시 40분경에 실종 현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그 진술을 한 건데요. 네네. 7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어떤 남성이 한강 쪽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니 뭐 이제 거의 목에 정도까지 찼을 때 네. 헤엄치는 자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어떤 그 진술을 했어요. 그 7명 중에 5명은 직접 그걸 봤다는 거고요. 네. 나머지 2명은 일행입니다. 다 같은 낚시하던. 네네. 2명은 첨벙첨벙하는 물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손군이냐 여부를 이제 이거는 지금 단정하게서는 절대 안 될 사안입니다. 손정민 씨니 단정할 수 없다. 네네. 손군인지 여부를 이제 그 관련성이 있는 거를 지금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네. 예. 아니 그러면 당시에 그 당시에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7명은요. 네. 물에 들어간 입수자가 네, 예. 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식별했을까요? 일단은 아마 그 이 목격했다는 낚시꾼들하고 이제 그 이 봤다는 지점하고 거리는 8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80m 정도 꽤 먼 거리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현장 나가서 동일한 시간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이제 이거 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이 봤을 때는 그 체격이라든지 스타일,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그 입수자는 남성인 걸로 추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은 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여전히 그 들어간 사람이 이 남성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이 부분도 그럼 예. 남성으로 예. 단정한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당시 시각은요, 김유진 아나운서, 동석자 A 씨가 귀가하기 전입니까? 귀가하고 나서 포착된 상황인가요? 그 시간대를 좀 구성해 보면요. 네, 시간 순으로 보면 일단 이전입니다. 친구가 귀가한 것이 먼저고요. 이 이후에 그 입수자가 포착이 됐다라는 그래요? 증언이 네. 있었던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럴까요? 네네. 짚어보면요. 오전 3시 38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다라는 이 다수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네. 이 3시 38분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4시 27분에 A군이 혼자서 이 경사면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4분여 지난 이 4시 32분에 A군이 한강공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지금 이 CCTV 이 모습인가요? 네. 화면에 아하.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 한 8분 정도가 후른 4시 40분에 7명의 목격자들이 한강에 남성이 입수하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새벽 3시 8분에 손정민 씨와 동석자 A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4시 27분에 경사면에 홀로 있던 동석자 A 씨가 목격됐고 4시 32분에 토끼구리를 빠져나오는 A 씨가 목격됐고 그건 CCTV 포착입니다. 그리고 4시 40분에 조금 전에 들려드린 것처럼 낚시객들 7명이 한강에 들어가는 남성, 앞서 말씀드렸죠. 남성으로 추측되는 겁니다. 남성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을 봤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왜 이제서야 이런 중요한 진술이 왜 이제서야 공개되고 전해졌을까? 그런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살펴보면 경찰이 이제 손정민 군의 실종 시간대에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50여 대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다 확보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7명이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목격자가 7명 이제 그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12일 오전 9시 30분에 이 목격자들과 최초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튿날 오후 10시까지 이 7명을 모두 불러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목격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 사건이 이렇게 사실 이슈화가 되고 그걸 목격을 했다면 왜 이제 와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목격자들의 말이 사실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본인이 수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목격자들은 봤기 때문에 네. 수영을 하러 들어가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영을 하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나왔지만 의혹 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당시에 낚시객들이 정말로 한강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또 이런 의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낚시꾼 7명의 존재를 경찰이 확인을 한 거고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묻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진술들이 나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봤다는 그 시간이 명확한 거냐고요. 아하.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목격한 시간이 명확한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경찰이 목격한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그 7명 중에 한 명이 하는 얘기가요. 본인이 04시 33분경에 이 잠수대교하고 한남대교에 야경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휴대폰에 그 사진을 찍은 시간대는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04시 33분이 나오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담배를 하나 꺼내서 약 5분간에 걸쳐 담배를 피우면서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한다면 04시 38분경 에서 04시 40분경에 봤다는 이야기이고요. 아하, 네. 그 이제 진술이 명확하니까 시간대는 이제 목격했다는 시간대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또 경찰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본 사람들인지 확인하려면 그래서 CCTV를 확인했더니 7명이 05시 12분경에 이 한강에서 빠져나오는 CCTV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복준 의원님, 예. 낚시객들과 당시 한강에 들어가는 즉 입수자와의 거리는 대략 80m. 예. 근데 80m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가를 또 경찰이 고지것대로 진술만 믿지 않고 뭔가 현장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그들을 이제 그 뭐 협조를 구해서 저 사람들은 뭐 그 죄 짓는 사람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협조를 구해서 본인들이 낚시했다는 장소로 가요. 아하. 그리고 새벽 시간대니까 그 동일한 시간대에 걸로 갑니다. 아. 거기에 가서 그들이 이 봤다는 80m 거리 그 지점에 사람을 하나 둬요. 아. 그리고 실제로 입수하는 아하. 그런 과정을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 과연 눈에 저게 보이는가? 보이는가? 아. 그다음에 첨벙첨벙하는 소리를 두 사람이 들었다고 들리는가? 그러잖아요. 아. 그 물소리가 들리는지 네. 이런 것 등등을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한강이 저 한강 공원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다면 입수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수 과정이 바로 깊은 곳인지 예, 아니 예, 완만하게 깊어지는지 그런 것도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세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초에는 이제 발목 부분까지 이 물에 차 있었고, 네. 중심부로 이제 한강 안쪽으로 약 7m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1.3m 정도 수심이 된다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한 12m 정도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1.7m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거는 이제 아마 이 낚시꾼들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발목부터 가슴 부위, 네. 그다음에 목 부위까지 차는 거를 아하. 아마 이제 순서대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손군 상대로 해서요 양말에서 이제 채취한 토양을 가지고 한강에 3m 깊이, 네. 3m 길이 그러니까 네. 물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7m 갔을 때. 또 10m 갔을 때 각각 토양을 지금 채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송군의 양말에 있는 그 토양하고 네.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그렇다면 이 낚시객 7명의 진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강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그 7명씩 그 시간에 모여 있다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분들 GPS를 다 까서 거기 그 시간에 있나도 확인하고 싶지만 일단은 뭐 그분이 봤다는 게 정민이인 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민이가 뭐 한강에 수영한다는 게 워낙 황당하고 애초에 우리 정민이 수영복을 입을 때 빼놓고는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가고요. 수영장에서 같이 물놀이 수준으로 하는 거지. 네. 이런 노출된 뭐 야외, 바다, 강 이런 데서 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께서는 예. 여전히 낚시객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일각에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된 게 뭐냐면 이 변수라는 게 당시에 동석자 A씨가 새벽에 토끼굴 지나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만 봐도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량의 음주를 했던 것도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등만 그 관련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이 손군 아버님 되시는 분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의심스러워 주장하실 보인다. 수 있어요. 네네. 의심스러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거에 대한 확인을 또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7명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낚시개구리 있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아버님의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라는 것도 경찰이 또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혹 제기는 손군의 아버님이 의혹 제기하는 거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고 권한이 있고요. 네. 또 그거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변수 다양한 변수는 아버님이 의혹 제기하면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다른 네티즌이나 다른 분들은 억측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